운동이란 뭐냐면 시간 따라 위치가 변해. 가만히 있던 물체가 움직이면 바로 운동이야. 사진을 찍어봤더니 시간 간격이 일정할수록 물체 간 거리 비교하면 간격이 넓을수록 더 빠르지. B가 A보다 간격이 크면 B가 더 빠르게 운동한 거야. 0.1초 간격으로 찍은 사진 움직임의 기록을 남겨줘. 속력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공식은 거리 나누기 시간, 속력은 미터 퍼 세컨드 단위로 쓰고 킬로미터 퍼 아워로도 나타내지. 단위 바꿀 땐 꼭 기억해. 1km는 1000m, 1시간은 3600초, 36km per hour는 10m per second. 같은 거리를 더 짧게 가면 속력이 더 크다는 뜻이야. 같은 시간에 더 멀리 간다면 그것도 역시 더 빠른 거야.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땐 평균 속력으로 계산해. 전체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 그게 평균 속력이야. 이제 등속 운동 알아보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지. 시간이 흐를수록 이동 거리는 비례해서 늘어나. 예를 들어 볼게. 1초에 4cm씩 이동하면 2초 땐 8을 3초 땐 12. 이런 게 바로 등속 운동이야. 시간과 거리 그래프를 보면 길기가 일정한 직선이 돼. 기울기 클수록 속력도 커. O보다 B가 완만하면 B가 느려.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선 속력이 일정하니까 직선선이 높을수록 속력이 크고 C보다 D가 낮으면 느린 거야. 움직임의 기록 속에 속력과 거리의 비밀이 있어. 그래프를 잘 보고 판단해. 운동을 읽는 눈을 키워봐. 거리, 시간, 속력까지 공식도 잊지 말고 기억해. 모든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어. 이제 너도 운동의 기록 전문가야. 자유낙하란 무엇일까?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 중력만 바다 아래로 떨어지는 그 움직임. 속력은 점점 커지지. 1초마다 9.8. 속력은 계속 늘어나. 그게 바로 중력 가속도. 처음엔 9.8, 2초 땐 19.6, 3초 되면 29.4. 계속 빨라져. 이 속력의 변화량 중력 가속도라 불러. 기온은 지수치는 9.8. 물리 시간엔 꼭 외워. 중력의 크기를 구하려면 무게는 질량 곱하기지. F는 M 곱하기 G. 질량과 중력의 곱비야. 시간 속력 그래프 보면 원점 지나 기울어진 직선. 왜냐면 속력이 일정하게 시간에 따라 늘어나니까. 시간 거리 그래프는 곡선. 속력 커지면 거리도 많아. 시간이 갈수록 더 휘어져 거리 증가가 커지니까. 등속 운동은 다르지. 속력이 늘지 않고 일정해. 시간 속력 그래프 수평, 시간 거리 그래프는 직선. 사진 간격 비교하면 등속은 간격이 일정해. 자유낙하는 간격 넓어져. 시간 지날수록 더 퍼져. 질량 달라라도 괜찮아. 공기 저항 없을 땐 같아. 골프공도 탁구공도 속력 증가량은 똑같아. 하지만 공기 저항이 있으면 깃털은 천천히 떨어져. 쇠구슬은 먼저 바닥의 표면이 작을수록 유리해. 표면 넓거나 무게 작으면 저항을 많이 받아. 그래서 깃털은 떠다니고 쇠구슬은 쿵 하고 도착해. 힘이 운동 방향과 같으면 속력은 점점 빨라지고, 반대 방향 힘이 계속되면 속력은 줄어들게 돼. 자유낙하는 중력 방향, 일정한 힘이 계속 작용. 그래서 속력은 점점 커져. 시간을 할수록 더 빨라져. 이 모든
맞춰 이해하고 따라 부르면 과학이 머릿속에 쏙쏙 운동의 법칙 잊지 말고 오늘도 물리왕이 되어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그냥 힘쓴 게 아니야.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해. 힘만 줬다고 일이 아냐. 움직이지 않으면 일은 영. 가만히 든 물통처럼 거리 없으면 일은 안 돼. 일의 양을 알고 싶다면 공식 하나 꼭 기억해. 일은 힘 곱하기 거리 다니는 줄이라고 해. 일줄은 힘 뉴턴 곱하기 거리 미터. 예를 들면 1뉴턴의 힘으로 1미터 이동하면 그게 바로 일줄이야. 무게 있는 물체를 들어 올려 중력에 대해 우리가 이래. 떨어질 땐 반대로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해. 예를 들어 무게 3kg을 올리면 무게 곱하기 높이만큼 우린 중력에 대해 일한 거야. 떨어질 땐 똑같은 공식. 중력이 한 일로 계산해. 힘 방향과 이동이 같아야 정확하게 일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 일은 0이야. 물체에 힘이 없을 때 미끄러지는 스케이트처럼 움직여도 힘이 없다면 일은 없어. 또 하나 거리가 0일 때 물통 들고 가만히 있어. 힘은 줬지만 안 움직여. 이동 안 했으니 일은 없어. 마지막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예를 들어 수직으로 힘주고 물체는 수평으로만 움직이면 일은 0. 에너지는 무엇일까?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일할 때마다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야. 일을 하면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는 다시 일을 하지. 서로 바뀌는 전환관계. 일과 에너지는 연결돼. 줄을 들어 올리면 일을 해서 에너지 저장. 줄가 떨어질 때 그 에너지가 다시 일로 바뀌어. 스케이트 선수가 점프할 때 몸을 들어 올리며 에너지 사용. 농구 선수가 덩크슛 할 때 일과 에너지가 함께 작용. 줄이란 단위 기억해. 줄은 뉴턴 미터와 같아. 일줄은 1뉴턴 곱하기 1미터. 그게 줄이라는 뜻이야. 계단을 오를 때 수직 힘만 수평힘은 미래 안 들어. 몸무게 클수록 더 높은 계단 일의 양도 더 커지지. 즉 무게 곱하기 높이. 계단 위로 올라간 만큼 그게 바로 계단에서 우리가 한 일의 양이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생각하는 건 과학적 일이 아냐. 책 읽고 음악 듣는 것도 물리에서 말하는 일은 아냐. 힘을 주고 물체가 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때 우리는 일을 했고 그만큼 에너지를 쓴 거야. 대고 에너지 바뀌는 관계. 움직임 속의 과학 원리 하나하나 연결해서 세상의 힘을 이해해봐. 높은 곳에 물체가 있다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질량 곱하고 높이 곱해 거기에 중력 가속도 곱해. 공식은 이렇게 기억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줄이라는 단위로 쓰이지. 기준면보다 높을수록 물체는 더 많은 에너지. 무거울수록 더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도 더 커져. 질량이 2배가 되면 에너지도 2배가 되고 높이가 3배가 되면 에너지도 3배가 되지. 사과가 나무에 쑥뚝 떨어져. 위치 에너지가 운동의 에너지로. 올리면 저장 떨어지면 사용. 에너지가 형태만 바뀌는 거야. 수레가 달려가 도막을 밀면 운동 에너지가 일로 바뀌어. 수레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 중력이 하늘과 같아져 자유 낙하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리고 중력이 하늘과 같아 낙하 높이 곱하기 질량과 9.8을 곱하면 중력이 물체의 한일 그리고 생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기준 달라지면인지 책상 위인지 기준이 달라지면 에너지 양도 달라져 예를 들어볼게 질량이 킬로그램인 벽돌 지면에서 5m면 에너지는 9.8 곱하기 2 곱하기 5 책상 위 2m로 남 9.8 곱하기 2 곱하기 2 높이에 따라 달라지지 기준선이 정말 중요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어 시계줄 롤러코스터 물레방아 낙하산까지 올라가면 에너지 저장 내려오면 운동으로 바뀌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 모양만 바꿔 일을 하지